아니지 않아? 너도 빵 좀 하나도 없니? 그냥 없어. 걱정이 크다. 29기 오병이 치마 한결이는 오요 경서 선진이 동민이 강남이도 계약했니? 네. 대입 계약했고 난이 호성이 대윤이는 학교 가도 공부 안 하는데 왜 하는지? 응? 아 그럼 계산이 바뀌지. 에휴 걱정이 큽니다. 커. 이제 니네 12기 13기가 더 후배들이 되니 이 중에 과연 그 정도인 친구가 나올까? 고현이는 왠지 될 것 같지 않니? 선생님 후배 중에 되게 재미난 후배 여자애가 있어.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그 신분으로는 진짜 엄청난 남존여의 세상을 갖고 계셔. 여자는 공부하면 안 돼! 여자는 고등학교 끝! 이런 분이 계신데 이 후배가 그래서 막 맨날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대학교 등록금을 안 줘.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가 생활비하고 학비는 이제 장학금 받고 생활했고 생활비를 이제 알바 같은 걸 엄청나게 하는 거야. 나중에 인천에 가면 과외도 내가 소개시켜주고 그랬었는데 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가고 굉장히 다른 친구애들 얘기 들으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더라고. 아빠한테 막 억눌렸던 게 이제 다 풀어졌거든. 독일에 이제 윤리연구소라는 독일에서 국가연구소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연구소 중에 하나가 있어. 거기 지금 선임 연구가 나는데 국내에 안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이제 프로필을 쭉 보면은 와 대박이야. 전 세계에서 안 가본 나라가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소프트 피직스라는 걸 한다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가 없어서. 소프트 피직이라는 파트의 세계적인 권위자야. 여자아이야. 그런 친구도 있어. 에휴, 진아는 커서 뭐 될 거야? 아빠. 정치. 어? 어? 정치. 정치? 안 돼. 아 진아 절대 안 돼. 너 거짓말 못 하잖아. 거짓말은 얼굴 빨개지잖아. 기말. 그러니까 너 맨날 빨간 기름 살고 싶니? 사람들이 얼마나 분석을 정신도 분석 많이 했냐면 옛날에 클린턴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 이 사람은 거짓말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코를 만져. 모든 인터뷰에서 거짓말하면 이상하게 손이 코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연구했어. 사람이 코를 만질 때마다 코가 조금씩 커진대. 이거 피노키오라고. 피노키오 신드롬 있잖아. 그러니까 빨강기 정치인에 귀가 빨강 빨갱이인데. 선생님 학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 귀가 빨강고 빨갱이라고. 빨갱이 배우시구나.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경세 어디까지 했지 우리? 그거 보면 알지? 저희 그 처음에는 카르노 아이고 바보야. 맨 끝에 어디까지 했냐고. 끝에는 끝까지 가는 자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성 이론 상대성이 어디까지? 상대성 이론에 그 마이컬슨 물리 실험까지 진짜야? 했나? 아니 했나? 일단 여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61페이지 할 차례 아니에요.
그거만 봤지? 아니 자, 저번끼리 이야기 한번 살펴봅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꿈과 목표가 있어야지 너네가 나중에 훌륭하게 잘 된다. 목표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지 마. 진짜 꿈과 목표를 갖고 내 목표 확신.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이 조금씩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선배들이 해주는 전공 이야기들. 아니면은 선배들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오게 되는 경우는 어딜 보면 되냐면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가 있어. 대학교육협의회라는 사이트가 있거든. 거기 가시면 전공별로 진로가 어떻게 되고 어떤 거 전공하는지 진로 탐색을 많이 해더라고. 어떤 분야가 어떻게 전망이 좋을지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그런 거 같아. 머스크가 뭐 할지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역시 세계적인 부자나 이 사람이 앞으로의 기술을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새로운 기술. 요번에도 얘기한 그 뉴럴링크라는 것도 사실은 뭐 최근에 얘기 나와가지고 머스크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인가 갖고 로켓이 이렇게 떴다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선생님은 머스크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았어. 머스크 로켓 봤니? 스페이스X? 쭉 발사된 다음에 이렇게 앉지. 재활용할 수 있게. 나사에도 성공 못한 거야. 나사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그 스페이스 셔틀을 만든 거야. 우주 왕복선. 근데 우주 왕복선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 3번의 폭발 사건이나 말이었어. 근데 뭐 설마 이렇게 떨어질 경우는 상상도 못했던 그 로켓 기술을 머스크가 해냈단 말이야. 머스크가 뭘 할지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해. 나중에 궁금하면은 이제 13기 선배, 지은이라는 선배한테 이메일을 보내. 뉴럴링크에 가면은 사람들마다 피플스가 있거든. 거기 아마 있을 거야. 이메일 보내. 2000과학고 뼈길 녹음이랑 물표 선생님이 소개해갖고 이메일을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신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기술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 한번 물어봐. 용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니? 9세대 많이 넘었잖아. 9세대. 그리고 이제 시방기 그 지은 선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크놀로지를 알고 있으니까 기계공학 쪽,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쪽 그쪽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학교에서 홍보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얘기해줄까? 니네 학교 교감선생님이 제일 칭찬하는 제자가 바뀔 텐데. 혜연이에서 혜연이는 뭐 그런 거 잡기캐 뭐 TV 나오고 예약 상담밖에 더 해주냐고. 근데 이제 너네들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지니가 한국에 와서 너네들한테 뭐 강의해 주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10기 선배 중에 이거 까먹었다. 여자 이름인데 이 새끼. 홍슬기. 그 홍슬기라는 선배는 카이스트에서 그래핀을 개발해서 그 그래핀 개발해서 그래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써가고 국내 논문상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그런 선배들이 와갖고 그런 조언 좀 해주면 좋은데 새끼들이 너무 바쁜가 봐. 선생님 아는 놈들 쭉 한번 연락해서 야 학교가 선배들한테 좀 장문에 와서 해달라고 할까? 좋은 얘기 좀 해라. 걔네들은 선생님 오라고 달려오는 애들이야. 효목이, 지은이, 슬기 얘네들은 오라면 달려와. 달려온 제자 많아. 14기 창환이, 건호, 15기에 김범수. 얘는 이제 조선과학 쪽인데 지금 중국 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조선공학 쪽이라 우리나라가 별로 조선공학이 안 좋아갖고 옛날에 중국 가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모르겠어 올지 안 올지. 그래도 한 번씩 오라고 하면
다 올만한 제자들. 사기 선배 한번 부를까? 사기, 현주. 오라고 온 거지. 근데 올 때 선생님한테 들려고 그런 거 봐. 엄마하고도 되게 친해가지고 안 오면 뒤져. 애기 안고 올 거야 올 때. 자, 세 번째. 아마 선생님 오라고 하면은 학원 꽉 찰 거야. 야, 니네 선생님하고 그러면서 동창회하자 그럼 학원 꽉 찰 거야. 일부 학생들은 인천에서 과거 가르쳐도 아무도 모르는 애들까지 다 올 거야.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내가 가르치지 않은 애들도 올 거야.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나 아는 애들이 꽤 많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자, 얘는 증명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내세워서 이걸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해. 자, 이 두 가지 가설은 첫 번째 상대성 원리고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야. 이 광속 불변 원리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물리학자들은 항상 얘기하지만 선생님 뭐라고 했니? 물리학자들은 보수적이다라고 했지.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 새로운 거를 아닌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그래서 아닌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안 되면 인정해. 이제 물리학자들이 갖는 숙명이야.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되게 배제해 버리거든. 배타적으로 나오거든.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력에 대해서 고전력학과 전자기 예측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인식을 15살 때 했대. 두 가지 가설을 채택함으로써 두 이론을 조화시키는데 착수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의 한계. 갈릴레이는 상대성 원리를 전제하게 하기에 적용해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말만 이상한 일이고 어떤 이상한 일인지 설명을 안 했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정지한 상태에서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놓고 이게 마찬가지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놨어. 그러면 이 개에서 관찰할 때 얘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지?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자, 바깥쪽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라는 데는 자, 누구도 의의를 줄 수가 없을 거야. 맞아? 근데 이 개를 이 전체 개를 빠른 속도로 운동을 시켜보세요. 빠른 속도로 운동을 시켜봐. 그럼 이 개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전자기력이 작용하는 걸로 인식하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러나 바깥쪽에 있는 좌표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플러스 전화 두 개가 있었는데 말이야. 플러스 전화 두 개가 있었는데 자, 바깥쪽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자, 당연히 전기력은 작용하고 있지. 근데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관찰하게 되면 이 전하는 뭐라고 생각하지? 플러스 전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겠지? 안 그래? 플러스 전하의 흐름이야. 플러스 전하의 흐름을 우리 뭐라고 부르지? 전류. 어? 전류. 전류가 아니고 전류. 전류. 국의 음악, 아니 자운동화. 어? 영어 자. 발음 좋아서 그래요. 어? 영어 발음이 좋다고? 유행이 아니에요. 영어 발음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국어쌤이 그랬는데 니은을 이렇게 딱 발음하면 그 영어식 발음이래요. 전류가 왜 영어식 발음이야? 왜 개똥같은 소리? 선생님이 들어보고 가장 황당한 소리 뭐였는지 아니? 회사 다닐 때 일본어 교육을 받는데
원래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일본어를 선생님 혼자 독학하고 들어갔어. 근데 이제 회사 다니는 중에 어학원이 있어. 회사 내 대단하지. 회사 내 어학원이 있어. 그 어학원에서 일본어 강습을 한단 말이야. 그걸 의무적으로 또 들어야 돼. 근무 시간에 가서 할 일은 많아. 바빠 뒤지겠는데. 그리고 가갖고 이제 시킨 대로 읽는단 말이야. 그리고 고졸서원 애들 뭐 대졸서원 전문대서원 막 섞여 있단 말이야. 막 섞여 있는데 선생님 뭐라고 바라보면 나 이거 일본어 강사 되게 싫어. 홍준표 씨. 홍준표 씨가 읽으면 되게 이상해요. 네? 왜 이상합니까? 왜 일본어를 영어처럼 얘기하시죠? 일본어는 일본어스럽게 얘기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이씨 짜증나. 나는 최선을 다해갖고서는 일본어 발음 내갖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와 꽃이군요. 일본어로 호라 하나 데스요. 영어가니? 호라 하나 데스요. 왜 이게 영어 같아? 결국 보통 같은 소리 다 들을 것 같지. 자, 이때 얘는 이쪽 방향으로 마치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니? 자기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자기력이 서로 상충되고 있지. 그치? 만약에 여기 어떤 관찰자가 있었다면 이 관찰자는 이게 정지한 좌표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록만 나타나야 되는데 바깥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력까지 관찰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뭔가 관례역학이 틀렸어 라는 생각을 아인슈타인은 15살 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와 영 비슷한 때지 그지? 여러분들 뭘 이상한 걸 발견했지? 영재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 얼마나 이쁘고 예쁜 사람이니? 이뻐서 그렇게? 이쁜 거 맞았어. 이쁜 거 맞았어. 이쁜 걸 봤다고? 아니 이쁜 건 맞아. 이쁜 건 맞아? 마스크 썼는데 이렇게 보여? 네. 덕후 없잖아. 먹어? 덕후 없잖아. 그게 있었어? 아이돌 같은 느낌. 아이돌 누구? 딱히 뭐라 할수 있어. 머리가 좀 작고 진짜 아이돌인지 어떻게 알아? 약간 많이 했어. 그건 그냥 아니야.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많이 읽었어? 아니고 아깝다. 여자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는데. 여자가 아깝다. 여자가 좀 아깝다. 개똑같은 소리 나오고 있다. 선생님 당해본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아니? 선생님 선배, 그 다음에 선생님 후배 해갖고 3명이서 동이천에 퓨전 일식집에 먹으러 가서 술을.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선생님 테이블하고 어떤 여자 남자 테이블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이제 얘기하면서 막 먹고 있었어.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애가 화장실 가더라. 여자애가 막 오는 거야. 이쪽으로. 화장실은 저쪽이고 주방도 저쪽이고 이쪽에 앉았고 걔는 이제 걔네 홀 가운데 쪽에 앉아. 막 와. 오더니 그 얘기하더라 선생님한테. 저기요 그러고. 난 또 뭐 수갑 달린 줄 알고. 네? 왜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얘기하더라. 되게 이쁜 여자야. 혹시 저한테 관심 없으세요? 없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혹시 저하고 사귀어볼 생각 없으세요? 없는데요? 아버지 남자친구하고 그냥 노세요. 그랬더니 제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렇게 바로 버려버려. 네가 만약에 잘생겼으면은 용재나 너가 잘생겼으면 그 여자가 와갖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 그때 선생님이 좋을 때다. 피부도 좋고. 진아가 비웃는데요? 진아가 비웃는데요? 체 탄 거야?
네. 어저께 챗 누구였지? 어저께도 챗 하나 있어. 무슨 년이? 야 녹화 본 거 어저께 챗 누가 했어? 애들 소리는 잘 안 들려요. 허허. 자 아무튼 있었단 말이고 학교 다닐 때 인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구나.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인기 되게 좋았어.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어가 우리 편 다 잘라먹었지. 종로에 가면 진짜 종로에 가면 이제 종로에 주로 이제 책 사러 많이 가는데 동네에 가면 여학생들이 되게 줄을 쫓아다녔어. 정말로 안 믿네. 자 한편 빛은 유한함으로 빛과 동일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본다면 빛이 정지에 써야 된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니? 어릴 때? 레이저 포인트로 막 쏘는 거야. 슈퍼맨이야. 슈퍼맨은 빛의 속도로 날릴 수 있잖아. 그럼 딱 보면 빛의 앞대가리하고 나하고 같이 갈 것 같은 생각 안 드니? 그치? 그런 상상해 본 적 없어? 없어? 은한이는 있지? 딱 보면 빛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봐도 빛을 그냥 슉 하고 왔어. 그 빛에 대한 특수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빛에 대해서는 아주 특수한 성질이 있다. 갈릴레이가 상상 못했던 특수한 성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빛은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빛과 같은 속도로 날아가면서 거울을 보면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왜 보이지 않지? 빛이 내 얼굴에서 반사돼서 거울까지 가. 그 사이에 나는 거울을 들고 있으니까 거울은 더 가겠지? 그리고 나는 빛과 같은 속도로 같이 가. 그럼 내 얼굴에서 반사된 빛은 거울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아무런 모습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여. 거울을 들고 있으면 보여. 그래서 자 이렇게 특별한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 원리에 따르면 빛의 속력은 측정하는 좌표계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알려졌던 전자기에서 빛의 속력은 어떤 좌표계에서 보아도 동일하며 이는 마이클슨 논리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지한 빛은 없으며 빛 전자기파는 갈릴레이 상대성에 적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물리학이 필요한 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개념의 물리학을 보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 가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어.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하는 즉 관성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관성계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주 조금 배울 거야. 다룰 수 있는 게 수십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와.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도. 그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 가지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등가의 원리라는 것, 등가의 원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우리 상대성 이론 지난번에 좌표계에서 관성 좌표계, 그 다음에 가속 좌표계에서 봤다시피 이런 얘기를 했어. 같은 관성 좌표계에서 관측자에 따라서 운동하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지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지. 동일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주 원리가 이거야. 가속하는 계에서 관성력이라는 게 나왔지. 마이너스 mv라는 게 나왔잖아. 그 관성력이라는 힘과 또 다른 일반적인 힘, 예를 들어 중력과 같은 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어떤 물체가 우주선 안에 정지 상태에서 중력을 받고 있다라고 얼마를 받고 있어? mg라는 중력을 받고 있는데 이 우주선이 지나는 가속도로 쭉 가속 운동하게 되면 관성력으로 뭘 받게 돼? mg를 받게 된단 말이야. 이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오케이?
중력에 의해서 빛조차도 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지. 자, 아무튼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아인슈타인은 어저께 100명이들 걸 예측해갖고 소주 3병 가기를 해봤어요. 어저께는 얼마, 40분 정도 걸리더라. 그냥 천천히 TV 보면서 까니까 100명 되면 그때 깰 것 같아.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 술집에서 소주잔 빌려가야 되겠구나. 선생님 왜 소주잔이 없는데 컵으로 마시고. 자, 아인슈타인은 자, 빛도 상대성 원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기본으로 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하였다. 첫 번째 가설이, 자, 얘는 상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상대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자,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가설 2는 광속도 불변의 원리야. 광속도 불변의 원리인데,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지. 빛의 속력, 은 모든 관성계에서 모든 방향에 대해 극시로 간다. 이것을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시가 얼마지? 진공 중에서 2.9번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 얼마? 3분의 10의 8승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론 물리학을 하게 되면 시를 진짜 정확하게 써야 돼. 2.999 얼마만 써갖고 다 써줘야지 계산이 정확해져. 이 숫자 10자리까지 쓰거든, 계산을 할 때. 짧게 써도 8자리. 근데 그거를 이 숫자, 이 식이야. 파이도 많이 쓰는데 파이를 3.14로 쓴 결과 3.14 이루고 654를 쓴 경우가 값이 엄청나게 틀려져. 나중에 합쳐지다 보면. 그래서 최소한 8자리까지 이 숫자도 써줘야지 계산이 진짜 비슷해져. 근데 공학에서 빛의 속도 쓸 일은 거의 없겠지. 자, 그러면 상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자, 이 상대성의 원리와 상대성의 동시성이라는 얘기를 다루게 될 텐데 이 상대성의 원리, 상대성의 동시성 얘기는 자이 스토리를 통해서 퍼펙트하게 풀어가야 돼. 말이 더럽게 헷갈리거든? 근데 그게 꼭 한 문제 정도가 나와. 기니디 골라라. 근데 1번에 기, 2번에 니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지? 모두 골라라 해갖고 기니 디 답을 있는 대로 다 찾아서 써야지.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는 진짜 퍼펙트하게 인식하고 계산을 해주셔야 해. 자, 상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뉴턴 역학에서만 제한되어 있던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전자기학, 광학, 연력학을 비롯한 모든 물리 법칙으로 일반화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책을 보면 전자기학에도 그렇게 써 있어. 상대론적 전자기 이렇게 맨 뒷단원에 나와. 근데 수업은 없고 하고 싶으면 혼자 보라는 얘기야. 이게 수업은 안 해줘. 하고 싶으면 혼자 해야 돼.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모든 물리 법칙에서 일반화하였다.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뭐 상대성 쉽지 뭐.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걸 한번 보자. 로켓이 있어. 자, 로켓 안에 경소가 타고 있어. 경소가 제일 좋아하는 여학생이 누구야? 인광에서. 갑자기 없는데요. 없어? 없대 구경아. 그건 없대. 거기서 다더구나 키가 크지. 제일 좋아하는 남학생이 누구야? 그런 현진이. 어떻게 현진이가 너한테 고백한 거 못 들었지? 영상에다가 영상에서 어떻게 현진이가 네 남자친구였어? 남자 맞잖아. 친구 맞잖아. 남자친구. 그랬지? 안 했어? 아, 도겸이었었냐? 대답, 못하네? 가라면이? 양다리네? 우연이었니? 대답 안 하네? 야, 이 문어발 신경네. 멋있다, 현진이. 지나가도 없는데. 자, 여기 지나가 서 있다 같이 하자. 자, 이때 지나가 바라보면 경선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당연하지, 그지? 그런 속도로 가고 있었겠지. 이때 경선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지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경선은 지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 자기는 우주의 중심이야.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진화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여학생이 써야 돼. 보통 밖에 영희가 써 있거든. 그러면 경서가 생각할 때 진화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뒤로 가요. 그렇지, 뒤로 간다고 생각하지. 얼마나 빠르게? 아인슈타인. V라는 빠르게 했습니다. V라는 빠르게 뒤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상대성이야. 이런 상대성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잖아. 이 팽창의 중심이 어디야? 우주 팽창의 중심 어디야? 너라고? 그렇지. 나야. 관찰자. 전지전도 나다. 거의 하나님 건데. 우주의 중심은 너야. 아닐 수도 있어. 복용일 수도 있어. 항상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냐. 그래서 우주 팽창의 중심은 없어.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팽창을 한다라고 보는 거야. 상대성이야. 우주엔 절대 기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운동을 상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상대성의 원리가 됩니다. 책으로 맞아볼까요? 자, 의미.
관성좌표계에서 관찰자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물체의 속력을 정하는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또 운동하는 모든 물체의 속력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관찰자 S가 볼 때는 S니까 누구니? 신하네, 그지? 신하. 신하가 아니고 S로 시작한 사람이 있니? 손씨 있구나.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네. 자, 안쪽에 있는 관찰자 손씨가 바깥쪽에 있는 손씨가 우주선을 바라보는 분류를 하고 있어. 이 손씨에 대해서 손씨의 분신인 경서가 서 프라임이 뒤에 있어서 자 S 프라임이 자 손현진 원래 S를 살펴보면 얘는 뒷방향으로 분류가 하게 된다. 정지 상태와 등속 운동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적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없다. 자, 시 공간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갈릴레이와 뉴턴은 두 관측자의 공간에 대한 상대성만 고려하였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상대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하였고, 이를 통해서 3차원 공간 좌표에 시간이 포함된 4차원 시간 좌표를 완성하여 상대성 원리가 성립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자, 원래 x, y, g라는 좌표가 있었지. 4차원 좌표도 얘와 등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CT라고 써줘요. 거리 좌표로 환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거리 좌표 환산해주고 나중에 T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 세트를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x1, x2, x3, x4 이렇게 해서 4차원 공간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이건 우리 현실 속에서 표현할 수가 없지. 그래서 보통은 한 축과 시간에 대한 축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시공간 좌표를 표현하는 그래프가 민코프스키 교수라는 분이 계셔. 쥐리공과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야. 아인슈타인의 스승님이었어. 아인슈타인이 태어나서 그분한테 가장 많은 욕을 얻어먹었다고 해. 엄마보다 더 욕했어. 야, 이 알버트 이 새끼야, 너는 공부도 안 하는 새끼가 넌 숙제도 안 하고 도대체 언제 인간이 될래? 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근데 막 설이 여러 가지라 뭐 공식적인 설은 아인슈타인이 수학과 물리를 복수 전공했다는 설이 있어. 그게 이제 정설로 알려졌는데 선생님들은 야설은 야한 얘기 말고 제야 쪽에서 나오는 설은 이 얘기를 했어. 처음에 수학과 들어갔대. 정설은 두 개 복수 전공했다는 게 정설이야 지금. 찾아보면 다 복수 전공했다고 나와. 근데 선생님이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 아인슈타인이 수학과 입학했어. 쥐리공과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아인슈타인은 공대 입학 전에 고등학교 학적이 없어. 안 다녔어 고등학교를. 뭐 집안 사정인지 선생님들이 너무 못 가르쳐서인지 안 다녔어. 근데 쥐리공과대학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학벌이 없어도 학교에서 시험만 통과하면 합격을 시켜줬거든. 그래갖고 쥐리공과대학을 입학하게 되지, 수학과에. 근데 이 민코프스키 교수가 지도 교수인데 맨날 혼내는 거야. 이 새끼야, 숙제 좀 해라,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위기감을 느꼈대요. 어떤 위기감? 앞으로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 잘릴지도 모르겠다, 진짜. 딴과로 도망가야지. 그래갖고 도피처가 물리학과였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엄청난 물리학자를 만드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되게 재미난 게 그거야. 민코프스키 다이아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어. 그래갖고 시공간 좌표계야. 아인슈타인은 막 존내 계산을 통해 갖고 엄청난 걸 막 풀어내갖고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분은 씩 세개 시간선이 있거든. 시간선 그리고 찍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면 특수상대성이건 일반상대성이 다 계산이 되거든. 그래프가 대박 아니니? 누가 더 똑똑한 거니? 처음에 개발한 게
힘들었겠지. 근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그림을 그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책 찾아보면 파이만 교수라는 분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이론이라고 하는 퀀텀 일렉트로다이나믹스라는 책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QED라는 책이 있어. 조그맣게 나온 책에 이 빈kov스키 교수의 시공간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 근데 한번 읽어보면은 나중에 도움은 될 거야. 책 제목이 QED야. QED. 책 얇아. 너네도 마음 먹으면은 한 달이면 볼 수 있을 거야. 내용을 이해 못해가 한 달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도 몰랐던 책인데 니네들 끼냐? 아마 희주쌤 기수 같은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2학년 2학기 때 진도 없나 봐. 그걸 나가겠대. 어이없지. 그걸로 시험 본 데는 너 어떻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때 뒤지게 고생했지. 그 수식 찾아내는 거. 선배 중에 아시아 최고의 물리학자와 핵물리학자가 있거든. 그래서 그 형한테 찾아가서 이걸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그 선배 찾아가고 물어봤던 숙제가 더 많을 것 같아. 그 책 한 권 갖고 질문하러 가면 이만큼의 숙제를 줄 사람이거든. 이만큼의 숙제를 줄 사람 고민하다가 말았어. 왜 선생님이 여학생이 약 올렸다는 얘기 어떻게 안 했니? 딴에 소개시키기 위해서 한번 찾아가고 야 나와 했다는 얘기는 했니? 안 했니? 선생님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가장 괴롭혔던 여학생 하나가 있어. 이름에 봉자가 들어가. 그때 최양락하고 행현석 부부가 결혼하기 전이거든. 근데 그 코너에 그게 있어. 최양락이 하는 말이 있지. 나는 봉이야. 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냥 어리숙하다는 뜻이지. 근데 걔 이름이 봉자가 들어간 말이야. 그래서 걔 지나가면 맨날 멍이야. 엄청나게 약 걸렸거든. 선생님 선배 동생인 줄 몰랐어. 알았으면 뒤지게 맞았을 거야 그 선배한테. 그래서 내가 아시아 최고의 자칭 핵물리학자입니다. 자 아무튼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했나. 숙제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안 갈 뿐이야. 우리나라에서 상대성 이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손가락에 꼽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어도 남들을 수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손가락에 꼽혀.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선생님 친구. 선생님 고등학교 때 뭐 했다는 새끼. 전국에서 5등 안에 들었다는 그 시기. 걔는 천체물리학자거든. 선배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광속 불변의 원리. 용기 없으니까 심심하다. 한결이 없어서 심심하고 춤출 사람이 없잖아. 진아야, 다음 번호 처음 치고 들어가. 자, 광속 불변의 원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도는 항상 똑같다라는 뜻인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빛의 속력은 관측자의 운동과 무관하게 같은 값으로 측정되어 도입된 가설이다. 아인슈타인은 직관에 의해서 광속 불변의 원리를 생각하였지만 중성 파이온이 방출하는 감마선의 속력을 측정함으로써 이 가설은 사실로 증명되었다. 의미,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자연계의 기본 상수가 되므로 관찰자의 운동 상대에 관계없이 시로 모두 같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시간조차도 빛의 속력에 맞추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그래서 나중에 로렌츠 변환식이라는 걸 배워야 하는데 식만 소개하고 아마 안 다룰 거야. 학교 1학년 때. 자, 고전력학의 차이. 아래 있는 그림처럼 100km/h로 달리는 기차에서 150km/h의 속력으로 공을
던졌대. 철수는 대단한 투수구나. 자, 이때 철수와 영희는 이 속력을 서로 다르게 측정하게 된다. 자, 철수가 바라볼 때 공의 속력은 150km/h야. 하지만 영희가 바라볼 때는 얼마의 빠르기로 보여? 250km/h로 보이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보이게 된다. 자,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하면 영희가 본 빛의 속력도 c가 되며, 자, 이 영희가 본 거는 뭐야? 기차에서 철수가 레이저 포인터를 쏜 거야. 100km/h를 달릴 때, 자, 레이저를 쏜 거야. 핸드폰 관찰하고 있니? 경서야? 수업해야 돼. 어? 수업해야 돼. 수업해야 돼? 그래, 빨리 가. 소리 켜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엄청 작게 했는데. 에휴, 별 개똥같은 새끼가 다 생기네. 자, 갈릴레의 상대성 원리에서 영희가 본 빛의 속력은 자 100km/h 더하기 c가 되어야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하면 영희가 본 빛의 속력도 c가 되어야 하고, 자 이를 바탕으로 뉴턴 역학과 차이가 나는 시공간의 새로운 개념을 완성하였다. 나중에 학교에서 하는 꼴 봐갖고 진짜 심한 1학기 때 심화 거의 안 시키거든. 만약에 심화시키게 되면 이 녀석을 구하는 속도 더하기 식이라는 그 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광속 불변의 원리에 대한 진짜 실험적 실증. 움직이는 광으로부터 나온 전자기파의 속력이 광속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입자 가속기에서 생성된 중성의 파이온이 있어. 파이온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중간자야. 이 파이온이 방출하는 감마선을 측정했어. 이 파이온이 지나가다가 원자핵 주변에서 뿅 하고 사라지면서 전자기파가 생겨. 서로 반대 방향의 전자기파가 생기거든. 근데 얘가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하게 오면서 뿅 사라지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C 더하기 C가 되어야 되겠지. 하지만 C로 측정되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뒤로 가는 녀석도 역시 C가 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또 다른 방향에 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이 속력도 역시 C다라는 얘기야. 자, 이것은 빛의 속도와 같다. 실험 결과 빛의 속력의 99%로 운동하는 물체 파이온에서 자, 빛 감마선을 쏘아서 빛의 속력이 C로 측정됨을 보여줌으로써 광속 불변의 원리를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자, 갈릴레이 이론과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비교가 있다. 갈릴레이 이론. 자, 상대성의 원리. 모든 관성에서 추정한 물리 법칙은 같다. 뉴턴 역학에서만 제한됐어. 반면에 특수 상대성 이론은 모든 관성에서 추정한 물리 법칙 같다. 근데 얘는 전자기, 광학, 역학 등이 모든 물리 영역으로 일반화 시켜버렸다. 자, 여기 민수가 C로 가고 있고 영희는 10km/s로 가고 있다고 한다. 자,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은 상대 속도에 따라 다르다. 영희가 관찰했을 때 이 빛의 속력은 10 빼기 10km/s가 돼버리는 반면에 자, 상대론적 결과는 C로 언제나 같다. 영희 운동 상태와 관계없이 언제나 C로 같다. 음악 시간이야? 종소리. 어? 종소리. 시작 종소리야? 쉬는 시간에도 들어갔단 말이야? 네? 아니 지금 수업이 시작이고. 너 선생님 찾으면 어떡하려고? 인정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자, 길이, 시간, 질량 등의 분리량은 언제나 갈릴레이 이론에 의하면 같다고. 자, 한편 보통은 애들 미시고 꼭꼭 듣지 않니? 그렇지. 갑자기 뜬금없이 네! 하고 대답하고 이럴 때. 자, 물리량은 물체와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다 다르게 측정됩니다. 대표적인 게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특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의 상대성에 관한 과거의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도 너무 익숙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식이라고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간단한 두 개의 가설을 근거로 하여 상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과학계를 뒤흔들어 보았다. 과거의 잘못된 생각은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만을 경험하면서 생겨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모든 가능한 속력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밝혀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도 그렇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문 대통령이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진짜 만들었어. 마스크 쓰고 3년째 살 줄 어떻게 알았니? 그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오미크론 이후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 마스크 해제, 마스크 안 써도 됨,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어. 지금 이달 말에 아마 이번 주말쯤에 한 10만 찍을 것 같고 다음 주에 17만 정도 찍고 2월 말에는 선생님 생각할 때 한 30만 찍고 4월 달에는 뭐 한 거의 100만 가까이 찍을 것 같아.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방역처에서 이제 역학조사 안 한대. GPS 동선 파악 안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게 할 거래. 집에서도 뭐 격리가 돼도 뭐 가족 격리 네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약도 안 준대. 그 과자와 선물 세트 있잖아. 자가 격리할 때 그게 이제 없어진대. 컵라면하고 햇반하고 뭐 통조림하고 별거 다 있다며. 종합 선물 세트 그것도 안 주고 약도 안 주고. 지금 현재는 타이레놀하고 감기약 준다고 하대. 근데 그것도 안 주고 앞으로는 그냥 니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한답니다. 예방주사도 뭐 돈 내고 맞게 생겼지. 왜 국가가 잘못한 걸 국민이 책임져야 되니? 참 속상해.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상대성 이론도 그때까지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일어나게 했지. 그래서 기묘한 효과들을 예측해 줄 수 있다. 자, 첫 번째 시간의 측정이라는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측정.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또 다른 사건 사이의 시간의 간격의 차이야. 그래서 타임 인터벌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론 부분 보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건이라고 한다. 이벤트야, 이벤트. 이 사건은 폭발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빛의 출발이나 빛의 도착과 같은 어떤 일을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이 아니고 사건. 영어로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관측자가 사건을 기술할 때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과 위치를 좌표로 나타내줘야 한다. 이 측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을 굴리는 거야. 혹시 어린이 놀이터에 있던 정글짐 기억하니? 네모난 격자들이 막 연결됐잖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격자를, 우주공간에 이런 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 격자들이 모이는 꼭지점들마다 관찰자들이 동시에 존재해. 이 관찰자는 동일한 자와 동일한 시계를 갖고 있어. 그리고 이 관찰자들은 뇌가 하나야. 뇌가 하나야. 무슨 뜻이야? 어느 지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전체 관찰자가 다 알게 돼. 이해해? 전체 관찰자들은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사건이 도달한 데까지 걸린 시간 같은 걸 알 필요 없지? 그 사건이 여기서 언제 일어났어?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 도윤이 졸린 거야? 경소가 없어지니까 졸리는구나. 왼필름은
정부가 유학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 현진이가 작년 정부과잖아. 그치? 어차피 경수 오늘 영상 안 봐. 공부처럼. 자,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관찰자는 그 사건을 관찰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어느 지점에서 정부가 불이 켜질 때 빛이 관찰자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관찰자일수록 정부의 켜진 시간이 늦게 측정되진다. 이 관찰자는 정부가 켜진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려면 빛이 자신의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빼야 하므로 사건 해석이 복잡해진다. 이런 관찰자는 불필요하지. 그래서 시공간접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동영상 봐봐. 넘는 동안 이용만 했어. 러닝 타임 좀 길겠지? 4,000시간 채워야 되는데 이제 40시간 46시간? 어떤 애들 진짜 착하더라. 영상 2시간 반짜리인데 인내반은 아니었고 2시간 반짜리인데 러닝 타임이 8시간인가 봐. 기표가 총 러닝 타임. 그럼 다 봤다는 얘기지. 주에수 3인데 다 보고 누군가가 한번 되돌려 봤다는 얘기야. 여기서 저거는 10배속인데 10배속 좀 생각해서 딱 춤추다 끝나지. 너 한결이 춤추는 거 봤니? 네. 또 췄는데 2번 쳤어요. 2번 췄어? 그 다음에는 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싫다고. 싫다고는 안 하고 계기도 안 나오고 춤추는 사람을 바꾸기로 했어. 진화를. 오. 정치 내려면 그 정도 무대 경험이 있어야지. 이거 너 선거 홍보하려면 앞에서 막 춤추고 해야 돼. 제가 확인하죠. 너도 같이 해야지. 해야 돼요? 그래 인기 좋지. 국회의원들 나와갖고 그 뭐니? 단체 춤추는 거 못 봤니? 볼댄스? 봤지? 해야 돼. 빨리 나와서 한번 해봐. 그 안철수가 저희 삼촌네 가게에 왔던데. 그리고 춤추고 가대. 아니 와가지고 무슨 서민의 삶을 즐겨본다면서 자기가 서민이 아니라서. 막 배달을 도와주겠다고. 뭐 배달하는데? 그 음식이 아 음식? 삼촌이 음식점 하시는데. 아 삼촌이 그러시면 되는데 저희는 배달 전문점이 아닙니다. 배달이나 시켜 먹지 말라 그래. 힘들게. 자, 그 상대 사람 시켜 즐기고 갔대. 근데 운전도 삼촌이 하고. 그래 다 부른 다음에 가져갔구나. 식은 다음에. 아하, 밀폐 끼쳤네. 에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서민이 그렇게 천천히 사는 줄 알아.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중에 서민 아무도 없어. 진짜 서민 아무도 없어. 준표요. 야, 홍준표가 서민이냐? 그 사람 검사로 살다가 내내 검사로 살다가 뭐 한 사람이야? 국회의원 된 사람이야. 이게 서민이야? 그걸 어필하던데요 계속. 서쪽에 사는 사람. 그 사람 동쪽에 사는데 동민이야 동민. 야 정치하는 놈들 중에 서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바로 밟아 죽인다. 정치하는 놈들 서민 없어. 에휴. 뭐 김은경 자기가 서민이래. 진짜 족발라마 아니지. 신문 기자였어. 한겨레 신문 기레기였어. 기레기. 그랬던 사람이 무슨 자기가 서민이야? 허경영은 허경영이 서민이니? 도인이지. 그 사람 차가 리컨 컨티넨탈이야. 오.
리스에서 쓰고 있어. 리스비가 한 달에 200인가 300이야. 그 차 손 놓고 운전하다 교통관리법 위반으로 깜빵 갔어. 벌금 냈지만. 근데 호경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원래 그 사람의 자리였어. 원래 돈이 엄청 많았던 거야? 어? 원래 돈이 엄청 많았던 거야? 돈이 어디 있겠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은행 대출부터 시작했겠지. 대학도 이상한 데 나왔던 거? 어? 대학도 엄청 이상한 데 나왔던 어디 나왔대? 거 뭐래 한국정보통신대학 이런 거 한국정보통신대야? 서울사이버대학교 같은 서울사이버대학. 그런 느낌 나는 한국정보통신대학은 옛날에 카이스트하고 합병한 학교가 있긴 한데 KCU인가 해갖고 그 카이스트하고 이제 병합시킨 학교인데 그 학교는 아닐 거야. 니네 12기 선배 이제 황규성이라는 아이가 ICU라는 대학 이제 정보통신대학이야. 그래갖고 거기 다니다가 카이스트하고 병합해버렸지. 그래서 손해봤지. ICU는 그때 당시에 취업률 400%로 자라나고 있었어. 취업률 400%가 뭔지 아니? 한 사람밖에 오라는 회사가 최소 4개. 대박이지. 그래갖고 최소 4개인데 카이스트하고 병합해버렸어. 혹시 뭐 하나 모르겠다. 걔가 그거였는데 니네 선배들 중에서 가장 심한 판타지 매니아. 이 새끼는 올 때 학교에 요즘 세탁실 있니? 있는 세탁실에서 세탁 다 해. 빨래가 없어. 빨래 안 갖고 오고 그 가방에다가 판타지 소설을 2질 정도를 들고 가. 2세트. 이해하니? 그리고 학교 내에서 2주에 한 번 나올 텐데 2주 동안에 한 6번씩 읽어. 그리고 아버지가 변호사였거든.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아버지가 동네 도서 대여점마다 다 다니면서 경고를 했어. 앞으로 이런 가진 아이가 책을 빌리게 되면은 빌려주지 마라. 내가 부모인데 부모가 허락 안 했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걸 빌려주면 만약에 빌려준 걸 걸리면 고소하겠다. 그래갖고 얘가 옆에 동네 가서 빌려가고 가고 막 이랬다. 대박이지. 나중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뭐 했는지 아니?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받아가고요. 이거를 1폰트로 만들어. 1폰트로 만들어갖고 너네 격자 노트 아니? 저렇게 격자 되는데 저 격자 모이는 데만 자꾸 격자 나오네. 점 하나씩이 찍혀 있어. 떡떡떡떡. 남이 보면 빈 종이 같아. 근데 그게 걔 소설책이야. 1폰트로 하면 웬만한 누가 안 보이지. 걔는 그걸 읽고 있어. 대박이지. 윗설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대더라. 야 이 새끼야, 너는 문제 풀지 왜 자꾸 빈종이 쳐다보고 있어? 그런 선배가 있었다. 만화에 빠져 산 새끼도 있고 12개 유난히 많네. 11개 유난히 많네. 11개 또 만화 빠져 살다가 3학년 만치고 서대간 애들이. 자, 계속해서 자 C 공간 좌표 보면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런 운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공간 좌표의 각 격자점마다 작은 시계를 고정시키고 시계뿐만이 아니고 자를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자 자를 작은 시계로 고정시키고 자도 갖다 놓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격자점의 좌표와 시계를 읽어서 그 사건이 발생한 위치와 시간을 정한다. 이렇게 하면 동일한 관성 좌표기에서는 관찰자의 위치 관계없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 사실을 모두 다 동시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다. 이 시계를 어떻게 같이 맞춰? 만약에 학원의 시계들마다 다 다른 시간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보통은 한 장소의 시계를 다 모아서 시간을 동시에 다 맞춰놓은 다음에 각 방마다 가면서 걸어놓으면 되겠지. 가장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상대론적으로 보면
시계가 움직이면 이 시계가 달라져. 시간이 달라져. 뒤에 들어봐. 이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시에 시간을 맞춰줄 수가 없더라는 얘기야. 자리를 이동해 버리면 시계가 이미 다 달라져 있어. 그래서 시계의 동기화라는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계 동기화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시계 동기화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원리를 써요. 자, 여기 시계가 장치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은 지금 현재 정지된 시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0시, 0분, 0초야. 자, 그리고 이 시계로부터 1광초만큼 떨어진 곳은 얼마큼 떨어졌대? 1광초만큼 떨어졌대. 1광초라면 뭐야? 1광초가 되면 뭐야? 1광초는 1초 동안 빛이 가는 1초 동안 빛이 간 거거든요. 30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지. 이 1광초만큼 떨어진 곳에 시계를 갖다 놨는데 이 시계는 지금 얼마에 맞춰져 있냐면 0시, 0분, 1초에 맞춰져 있어. 자, 그리고 얘로부터 다시 1광초만큼 떨어진 곳에 시계를 갖다 놨는데 자, 얘는 시간을 어떻게 맞춰놨어? 0시, 0분, 2초에 맞춰놨어. 이때 첫 번째 시계를 작동합니다. 눌러서 작동. 그럼 시계가 작동함과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빛이 나가. C라는 속도로 빛이 방출되지는 거예요. 빛을 받은 시계는 그 즉각 작동을 시작해. 그렇다면 이 빛이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가 걸렸지? 1초가 걸렸겠지. 1초가 걸렸을 거야. 그러면 이 시계 작동 시작하면 두 개의 녀석이 시간이 어때? 다시 같아지겠지. 자, 얘가 작동함과 동시에 다시 빛이 C 속도로 나가고 C 속도로 나가게 되면서 작동하는데 얘는 시간이 얼마 걸렸어? 1초가 걸렸습니다. 얘는 2초가 됐을 거고요. 2초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온 우주 공간에 시간을 갖다 펼쳐놓으면 시계를 펼쳐놓으면 결국에 온 우주의 시간이 모두 다 어떻게 될 것이다? 같아질 것이다. 이것을 시계의 동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보는데 이거 많이 더럽게 헷갈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이스토리 이용해갖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해. 오케이? 이번 주에는 다 수능형으로 줄까? 객관식. 어? 객관식. 객관식은 아니야. 모두 고르세요니까. 연력학이 좀 남았거든. 연력학하고 상대로 섞어서 낼까? 몇번 내주세요. 시험 그만 보자고? 아니 네. 왜? 지난주 몇 점 나왔어? 망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니네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도 지금 니네 되게 우습게 하는데 기출문제 위주로 지금 시험 문제 주고 있어. 학교 시험이 그래. 근데 문항수가 4배 이상이야. 50분 동안 4배 이상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 이번 주 정도 문제는 보통 한 15분 내 풀어놓고선 놀다가 놀다가 잤어야 돼. 그냥 잤어? 안 풀고? 우와, 준우가 너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준우가 맨날 물어봐. 구성이 잘하죠? 글쎄다. 아닌가? 지금 학원에서 깜짝 놀랐을 때 그냥 성적표 주면서 빵점짜리 이렇게 막 지난주 빵점 빵점짜리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근데 어쩔 수 없어. 기출문제 주는데 니네들이 선배들보다 홀 못한다는 얘기잖아. 선배들보다 홀 못하고 선배들은 이거 적어도 3, 40점 맞았던 문제들이야. 홀 못하는 데다가 플러스
하겠다는 의지도 별로 없고 도경이 막 피가 나서 막 열심히 하려다가 요즘 공부 안 하지. 네? 포기했지. 저요? 저 이제 수학만 해가지고. 그래. 그리고 선생님 그래서 얘들 숙제를 좀 주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애들 숙제 주면은 아마 아무도 안 할걸요? 두들겨 패기 전까지는. 그거 아까 준방 열어놓고 그냥 자습시킬까? 선생님은 술 먹고 있고 중 자습방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응? 그거 할까? 어? 이걸 하기 안 돼. 요즘 해? 어떤 쌤이 주도를 하셔? 조교쌤들이. 어? 조교쌤들이. 어떤 쌤? 수현쌤? 승주쌤. 순주쌤? 순주쌤 오면 시끄러울 텐데 혼자 심심하다고 막 떠들 텐데. 인급 보내드릴 테니까. 원장님도 가끔 들어와서 같이 하시네. 그래, 부지런하구나. 선생님 요즘 술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빨리 간을 단련시켜야지. 20분 새벽까지. 아 옛날에 왜 유튜브 라방 같은 게 없었냐. 선생님 아는 선생님들 술 먹는 거 보면 니네 진짜 기가 막힐 텐데 1시간쯤 지나면 술자리에 술이 10몇 병이 있어. 정말 사장이 한번 쳐가 1차. 그 다음에 그만큼 쌓일 때쯤에 술집에서 혼나. 그리고 또 대부분 선생님이 야 2차 가야지. 그 옆집으로 또 가. 그거 봐야지 재밌었을 텐데. 술라방에서는 한 일가견을 이뤘을 것 같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여기 책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해 줄 텐데 그 책으로 읽어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동시성의 상대성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너 수업이 1시까지니? 어? 진짜 빨리 지나가 시간이. 여기 기차가 있어. 자, 기차가 있고 여기에 플랫폼이 있어. 자, 이 가운데 정 가운데서 이토 히로부미가 내려올 거야. 이토 히로부미가 내려올 거야. 이때 여기 관찰자들이 같은 위치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자, 이때 안중근 의사가 나타나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지. 이때 이 도시락 폭탄이 터지는 B 신호가 A 프라임과 B 프라임에게 도달하게 될 때 어떻게 도달하지?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볼 수 있지. 정 가운데서 터졌다. 맞아? 자, 한편 A 프라임과 B 프라임도 이 사건을 어떻게 보게 돼? 동시라고 보게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런데 이 정보를 미리 들었대. 이 새끼야. 그래갖고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역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의 안중근 의사는 그냥 지나가는 줄 모르고 얘를 터쳤어요. 자, 이때 A와 이게 API고 프라임 아니야? A와 B가 이 폭탄이 터지는 신호는 어떻게 느낄까? 동시라고 느끼겠지. 그래. 이때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는 자, 빛을 계속 V라는 속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빛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관찰하게 돼. 먼저 A 프라임은 기차가 이만큼에 도달했을 때 이 빛 신호를 받게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B 프라임은 그거보다 어때서 진행한 상태에서 빛
신호를 받게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 A와 B가 느낄 때 이 사건은 뭐야?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하지. 반면에 A'과 B'이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면 바깥쪽 좌표에서 얘기하는 동시성이 맞을까? 아니면 안에서 얘기하는 동시가 아닌 것이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지? 보경은 어떻게 생각하지? 둘 다 맞아. 둘 다 맞지 않을까? 자, 이것은 둘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관측자에 따라서는 이 사건이 동시일 수도 있고 동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동시일 수도 있고 동시가 아닐 수도 있고. 반면에 기차가 지나가는 데 예를 들어서 시간 하고 있냐? 양 끝점에서 여기에 가운데 비커축을 써주고 빛을 쏴줘. 그럼 한 점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지. 이거는 얘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항상 동시에 도달한 사건은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동시라고 봐. 이해해? 이해합니까? 이거는 두 시점에서 본 거지. 서로 다른 관측자에서 빛이 오는 사건을 느끼는 시간 간격을 측정한 건데 한 점에서 만약에 빛이 모여서 건축이 동시에 됐다라고 하면 어떤 좌표에서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시성 상대성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확장해서 시간, 생차, 그 다음에 길이, 수축, 자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운동량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아, 한결이가 없으니까 심심하다. 춤추려서 어디 없어.